네, 여러분 18페이지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세로축은 위치라고 되어 있고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꺾이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꺾이는 부분 바로 6초일 때 나타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6초일 때 한번 꺾여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4m인 지점에 있다가 점점 위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어딘가 4m인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원점보다도 더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했구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번 보시면 0초부터 4초까지 변이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그냥 왼쪽으로 이동했을 뿐 0에서 4초까지는 꺾이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직선 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는 4m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4m예요. 2번 보시면 속력은 2초일 때와 8초일 때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속력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초일 때 기울기와 8초일 때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딱 봐도 기울기가 8초일 때가 더 완만하잖아. 그래서 서로 속력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속력을 구해보자면 2초일 때는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의 기울기, 그래서 6분의 6해서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초일 때는 얘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냥 속력이라서 크기만 구했어요.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볼게요. 3번은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라고 되어 있거든. 평균 속도는 우리가 시간분의 변위를 대입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0초부터 6초까지 그냥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한 거거든. 이때 이동한 거리는, 변위는 6m임을 알기 때문에 6초분의 6m 하면 돼요. 그래서 1m/s로 구하시면 되고요. 얘가 맞는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운동 방향인데, 우리는 운동 방향은 꺾였을 때 운동 방향이 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지우고 나서 다시 보시면 6초일 때 꺾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4초일 때와 8초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비교하라고 했거든. 0에서 10초까지 운동 방향이 한번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통해서 구하는 평균 속력은 얘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한 걸 모두 다 더해줘야 하지만, 평균 속도는 처음 출발 지점, 나중 도착 지점 요만큼의 길이 변위로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지금 물체가 O에서 A를 거쳐 B까지 가고 있는데, 그게 위치 시간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얘는 지금 곡선의 형태를 하고는 있으나 그래프에 꺾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곡선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우리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평균 속력이 궁금해. 그럼 뭐 하기로 했냐면 얘네 두 개를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직선을 연결해가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순간 속력이 궁금해. 그럼 예를 들어 A 지점이라고 한다면 A 지점에 점 찍고 접선, B 지점에 점 찍고 접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곧 그 지점, 그 순간에서의 순간 속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주시면 당연히 A에서의 속력보다 B에서의 속력이 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더 빠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A랑 B 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A와 B의 사이 중간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평균 속력의 평균이라는 의미는 어떤 지점과 지점의 딱 중간값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평균 속력이 A에서보다는 크고 B에서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등호를 설정한 까닭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 처음 속력과 그 나중 속력의 중간값이라서 이러한 부등호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운동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때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동거리는 얘가 움직인 이 모든 거리를 더해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같은 경우는 처음 점과 나중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 직선의 거리, 최단 거리를 변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하는 평균 속력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분의 변이
변위로 구하는 평균 속도가 존재하거든. 근데 이동 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이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속력도 일정해야 되는데요.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이어서 아무것도 변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으니 자꾸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점에서의 접선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운동 방향이 나와 있는데 2초일 때랑 5초일 때를 비교하래요. 근데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거 꺾이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였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4초일 때 그래프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초일 때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0에서 4초까지의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4초 때 방향이 꺾였어. 그렇기 때문에 4초 때까지는 직선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0에서 4초까지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으니 되고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D급번은 1.5초일 때 속력이라고 했는데요. 그 순간의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 순간에다 점 찍고 접선 그려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5부터 5까지 그 다음에 2부터 12까지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얼마야? 3.5분의 10인가 봐요. 그러면 35분의 100, 7분의 20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세로축 위치고요. 가로축 시간이에요. 얘는 이동한 위치가 얼마냐면 4에서 8까지 요만큼 변했어요. 그래서 4m 이동을 했고요. 걸린 시간은 얼만큼이냐면 4초예요.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는 4분의 4에서 1m/s입니다. 니은번 1m/s라서 틀린 소리예요. 이동거리 조금 전에 얘들아 이동거리를 읽고 싶으면 세로축을 읽는 거거든요. 얘는 꺾이는 부분 없기 때문에 이동거리 그대로 4m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D급번 보시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위치 시간 그래프고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값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속력 또는 속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기울기가 모두 다 일정한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아닙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얼마? 가속도는 0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겠어요? 1번이네요. 네, 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역시 세로축은 위치고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력이고 순간 속력을 알고 싶으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1초일 때랑 7초일 때 변이의 크기 보라고 했었는데요. 1초 지점은 여기입니다. 7초 지점 여기에요. 얘는 지금 그래프가 꺾였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다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했을 거거든. 이때 우리가 변이 같은 경우는 궁금한 지점에다 점 찍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세로축의 길이를 읽어주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얘는 1초일 때랑 7초일 때랑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이는 0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에요. 2번 보시면 2초일 때와 6초일 때 운동 방향 보라고 했는데요. 얘는 그래프가 어디에서 꺾였냐면 4초일 때 꺾였어. 그렇기 때문에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운동 방향 반대입니다. D급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2초일 때와 6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속도의 방향은 곧 뭐의 방향과 같다고 했냐면 우리는 가속도는 속도 변화라서 반드시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가속도에 붙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곧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통상적으로 플러스를 오른쪽 방향, 마이너스를 왼쪽 방향이라고 놓기 때문에 힘도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2초일 때 볼게요. 2초일 때 같은 경우는 물체가 운동을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었냐면 왼쪽으로 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1초, 2초일 때 순간 속력을 구하기 위하여 접선을 그려주시면 이 물체의 순간순간 속력이 빨라졌느냐 느려졌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를 그리면 이 왼쪽 부분에서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힘이 왼쪽으로 작용해야 속력이 감소해,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속력이 감소해. 그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야 속력이 감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물체에는
2초일 땐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죄송해요. 반면에 6초일 때 같은 경우는 접선을 계속 그려보시면 얘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거든. 근데 6초일 때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속력이 증가하고 있으니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야 속력이 증가하는 거거든. 따라서 2초일 때도 6초일 때도 둘 다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같으면 가속도 방향도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제 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A가 P에 있을 때 B는 Q에 있었대. 그리고 A가 Q에 있을 때 B는 R에 있었대요. 그래서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할 때랑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할 때 걸린 시간이 같구나 라는 거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A와 B의 가속도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B의 속력을, 나중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이용해야 할 건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공식을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A가 이동한 거리가 L만큼 P에서 Q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이라고 했거든.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곱하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식에 대입을 하여 A 거의 이동 거리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처음 속력이 3V고요. 나중 속력이 2V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2로 나눠주시고 걸린 시간을 모르는데 어쨌든 걸린 시간을 T로 놨을 때 A가 L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걸린 시간 T를 구할 수 있는데요. 구하면 2L 그 다음에 5V로 나눠주시는 공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A와 B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공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가속도는 우리가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 거 쓸게요. A 거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도 2V 빼기 처음 속도 3V 하시면 돼요. 그리고 B 것도 똑같이 쓰시면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도가 VB라고 되어 있으니 VB 빼기 처음 속도 2V니까 2V 대입하시고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시간은 둘 다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VB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V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라고 했는데요. Q에서 R까지는 B가 이동한 거리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요 공식을 활용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자, B 걸로 볼게요. B 거. B는 2분의 나중 속도가 조금 전에 V라고 구했고요. 처음 속도가 2V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간은 A가 이동한 시간이랑 똑같잖아. 근데 아까 A가 이동한 시간 얼마라고 했냐면 5V분의 2L이라고 했어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2분의 3V인데 2랑 2 약분해 주고 나면 5V분의 3L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잠깐만. V도 이렇게 해서 약분되는구나. 그래서 5분의 3L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제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는 드디어 세로축이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위치 시간 그래프랑 속도 시간 그래프랑 절대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 위치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가다 이렇게 꺾여 있으면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속도 시간 그래프도 이렇게 꺾여 있으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로축이 속도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냐면 속도에서는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가 마이너스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이게 쭉 가다 마이너스 부분에 이렇게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 속도 그래프가 위쪽 플러스 방향에만 존재하고 있을 때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번 먼저 볼게요. 기억번에서 1초일 때와 5초일 때 운동 방향 설명하고 있는데요. 1초일 때도 5초일 때도 둘 다 플러스 방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운동 방향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0초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 되어 있는데요. 얘는 지금 속도시간 그래프예요.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이동거리 곧 변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면적 구해주시면 가로축은 4고요. 세로축은 역시 4입니다. 나누기 2 해주시면 8m 맞네요. 디귿번 보시면 1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가 곧 가속도라고 했거든요. 1초일 때라고 했으니까 1초일 때 직선의 기울기 구해주시면 2분의 4 네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2m/s 제곱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네, 여러분 9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고르래요. 그런데 가속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속도 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속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되냐면 힘이 작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뭐 둘 다 하거나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걸 골라주시면 돼요. 가번 보시면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 변하지 않아요. 직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습니다. 얘를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알짜 힘이 0이라고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원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일정한 속력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마치 등속 원운동이니까 힘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뭐가 변하냐면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의 운동 방향이 궁금하면 뭐 하기로 했냐면 그 지점에다가 접선 방향 그리기로 했어요. 그 지점에다가 접선 방향 그리기로 했거든요. 그게 바로 운동 방향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얘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역시 힘이 작용하니까 방향이 변하는 거거든.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둘 다 변하는 거래요. 둘 다 변하는 건 당연히 힘이 작용하겠지. 여러분들이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따라옵니다. 가속도는 힘이 없으면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나와 다 4번이네요. 네,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처음 속력이 정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B와 C 지점까지의 거리가 D만큼, 3D만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문제상에 보시면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B에서 C까지 요 사이에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식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식이 3개가 있었는데 한번 읊어놔 봅시다. 첫 번째 공식은 V는 V0 더하기 AT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거리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공식을 활용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 D만큼 이동하는데 시간이 T만큼 걸렸대. 그래서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하시는데 처음 속력이 0입니다. 정지예요. 그래서 V0T 요만큼이 0이니까 사라지겠네. 그럼 S자리에다 D 대입하시고 D는 2분의 1A에다가 대문자 T 대입하시고 제곱. 요렇게 첫 번째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예를 들어 A에서 C까지 요만큼 움직인 시간이 T'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나시면 전체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면 4D만큼이잖아. 그대로 식을 또 써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 4D는 V0T는 0이니까 2분의 1 A에다가 걸린 시간 자리에다가 T' 넣고 역시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4D는 처음에 구했던 이거 뒤에 4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잖아요. D 자리에다 얘를 대입만 해줘. 그러면은 4 넣어주면 2AT의 제곱은 2분의 1A의 T' 제곱 이렇게 식을 다시 쓸 수 있거든요. 이걸 뭐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T'에 대하여 정리하시는 거야. 그러면 A랑 이렇게 약분시키고 나면 결국 2T만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T'이 2T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T만큼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에서 C까지만 구하고 싶어. 근데 아까 A에서 B까지가 T만큼 걸렸대. 결국 B에서 C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도 T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 공식만 잘 활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가속도랑 처음 0초일 때 속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하시면 됩니다. 얘도 등가속도 운동식 3개 외우고 계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기억번 볼게요. 5초일 때 속력을 A와 B를 비교하래요. A랑 B가 애초에 처음 속도가 다릅니다. A는 5부터 시작할 거고요. B는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둘의 가속도는 2m/s 제곱으로 같아. 근데 이때 2m/s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1초당 2m/s씩 속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5부터 2씩 계속 증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부터 2씩 계속 증가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5초 후에 당연히 속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증가하는 속도 변화의 양은 같지만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0에서 2초까지 이동 거리를 B와 C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B 거 이동 거리, C 거 이동 거리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거 이동 거리 우리가 SB라고 쓰고요. 시작할게요. V0T인데요. 얘는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에다가 2초까지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할게요.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가속도가 2니까 2 대입하시고요. 시간은 2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4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에다가 뒤는 4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m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것도 똑같이 구할게요. 얘는 처음 속도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에다가 2를 곱해 주시고 얘도 역시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써야겠네. 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4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결국 10 빼기 4야. 그래서 C도 6입니다. 얘네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 서로 달랐을 뿐 이동한 거리의 양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급본 보시면 0초 이후 속력이 증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0초 이후부터 속력이 증가하는 거 A는 처음에 5부터 시작했는데 2씩 계속 증가할 거야. 얘는 처음부터 증가하는 운동 맞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5였어요. 속력이. 그 다음에 1초 지나면 이만큼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면 마이너스 1이야. 이 동안에는 속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0까지 갔다가 그때부터 다시 2씩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B는 점점 느려졌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예요. 처음에 시작은 5지만 가속도가 마이너스라서 5부터 거꾸로 2씩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5에서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0초부터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건 A 한 개 맞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이거 수업 시간에도 풀었던 문제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애초에 100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는 4m/s로 B는 6m/s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 보시면 둘이 통과하면서 스쳐 지나는 순간, 그러니까 같은 지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했대요. 그 시간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는 등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를 구하실 때는 간단하게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A랑 B가 여기서 만났다고 치자. 그럼 A가 이동한 거리 이만큼, B가 이동한 거리 이만큼인데 얘네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국 이 두 이동 거리를 더하면 100m가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 속력은 4라고 했으니까 4t라고 써주시고요. B가 이동한 거리 6m/s라고 되어 있으니 6t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100m라고요. 그래서 t를 구해주시면 얘네가 10초일 때 서로 스쳐 지나갔다 만났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B가 이동한 거리는 6에다가 걸린 시간 10을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B가 60m 이동했고 A가 40m 이동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겠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PQR을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처음 속력은 6m/s였는데 Q지점에서는 4m/s였는데 R지점에서는 정지했대. 얘는 물체의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에서 Q 사이에는 이동 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인데 우리가 이동 거리 나와 있으면 평균 속력 공식 활용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공식 뭐였냐면 우리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하면 평균 속력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일단 기억번에서 P에서 Q 사이에 구하라고 했으니 P에서 Q 사이에 속력 2개 더하시면 6 더하기 4 나누기 2 하시면 되기 때문에 평균 속력의 크기는 5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으로 그 똑같은 시간을 움직이면 이동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으로 10m 이동하나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이 평균 속력으로 그 시간 동안 똑같이 이동을 하나 이동 거리는 10m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이거 평균 속력 P에서 Q 사이에 5라고 평균 속력 구했고요. 시간은 모르니까 T 그대로 대입해 주시고 이때 이동한 거리가 10m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T 값이 2초가 나오는데요. P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이 2초 걸렸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에다 2 대입하시고 나중 속도 4고 처음 속도 6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근데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빼고 1m/s 제곱 맞습니다. 이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는 초당
속력이 1씩 감소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P에서 Q까지 2초 동안 걸렸는데 2초 동안 속력이 2만큼 감소했잖아. 1초당 1 감소해서 5, 또 1 감소해서 4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Q에서 R까지는 속력이 4m/s에서 정지까지 해야 되거든. 근데 속력은 1초당 1씩 감소해. 그럼 P에서 Q까지의 시간은 얼마 걸렸겠어요? 그쵸, 당연히 4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4초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에서 Q까지는 2초 걸렸는데 Q에서 R까지는 4초 걸리기 때문에 P에서 Q까지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예요. 얘도 역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시간 나와 있고 속력 각각 나와 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속도의 크기부터 봅시다. 가속도의 크기 보시면 처음에 2초 동안 지났는데 속력의 크기가 2에서 4로 증가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 구하시면 걸린 시간은 2초고요. 나중 속력 6에서 2를 빼주십니다. 그러면 2분의 4.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 마찬가지로 전체적 구간에서 구했어도 똑같이 2m/s 제곱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초일 때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2m/s 제곱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얘는 1초당 속력이 2m/s씩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식에다 대입을 하셔도 되지만 얘는 초당 2m/s씩 속력이 증가할 거니까 0초일 때 2m/s였어. 그럼 1초일 때 4m/s겠지. 2초일 때 6m/s일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따라서 1초일 때 이만큼 증가하니까 4m/s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에서 4초 동안 요만큼입니다. 일단 우리가 2에서 4초 동안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는 V0 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여기에다 대입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만 곱하시면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에서 4초 사이의 평균 속력 구하시면 2에다가 2초일 때 6m/s, 4초일 때 10m/s 이게 평균 속력이고 여기에다가 2에서 4초까지니까 시간은 2야. 이것만 대입하시면 16, 8이 16m 이동한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보시면 A랑 B가 P를 동시에 출발을 했고요. 동시에 지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R에 도착을 했습니다. P에서 Q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되어 있고요. A와 B가 둘 다 이동한 시간은 10초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어요. A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고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10m/s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총 운동한 시간이 10초래. 그럼 A를 통해서 우리가 P에서 R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총 100m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P에서 Q까지 50m, Q에서 R까지 50m라는 거 체크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정지 상태부터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얘도 역시 100m를 움직이는데 우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B의 평균 속력을 알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100m 이동하나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으로 그 걸린 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100m를 이동을 하나 똑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는 나중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평균 속력을 2분의 처음 속력은 여기고요. 나중 속력은 V라고 놓고 아까 이동한 시간은 똑같이 10초라고 했거든요. 얘도 역시 이동한 거리는 100m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속력도 구할 수 있고 B의 나중 속력도 구할 수 있는데 일단 평균 속력은 얼마여야 되냐면 10m/s 나오겠네요. 그래서 A의 평균 속력, A는 꾸준히 10m/s로 갈 거니까 평균 속력도 역시 10m/s고요. B의 평균 속력도 10m/s라서 둘의 평균 속력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력이 10이니까 B의 나중 속력은 20m/s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먼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A 같은 경우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게요. 10m/s로 꾸준히 10초 동안 이동을 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10초 동안 0에서 20m/s까지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이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지금 평균 속력이 10m/s라고 했는데 이 10m/s는 중간 속력으로서 이때 시간은 몇 초라고 했었냐면 역시 중간 시간인 5초라고 했습니다. 전체 10초 중에 가운데 5초인 거야. 근데 이게 A고 이게 B인데 A는 5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해요?
그저 5초일 때 지금 10m/s잖아, 속력이. 그러면 5 곱하기 10 나누기 2 하시면 되거든요. A 같은 경우는 25m밖에 이동을 못해요. 근데 B가 P에서 Q까지는 아까 50m라고 했거든. 50m 이동하는데 5초 걸리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좀 전에 5초 동안 25m 이동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 디귿에 있어요.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이라고 했거든요. A가 P에서 Q까지 50m 이동했어. 그때 시간이 얼마냐면 5초야. 왜냐면 얘는 등속도 운동으로 10m/s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B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라고 구했는데요. A가 5초 이동하는 동안, 아니, 나 뭐, 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A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B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A는 등속도로 10m/s 움직이고 있고요. B는 정지 상태부터 나중 속력이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먼저 전체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A랑 B랑 둘 다 10초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럼 A가 지금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니 10초 동안 이동했을 때 P에서 Q까지 100m라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10초 곱하기 10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의 거리랑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P에서 Q까지도 50m, Q에서 R까지도 50m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B가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B의 평균 속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등가속도 운동으로 100m 이동하나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으로 그 똑같은 시간을 이동하나 둘 다 100m가 같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씩 구해보자. 2분의 처음 속력은 정지했으니까 0이고요. 낮은 속력 모르니까 V라고 할게. 그리고 이동한 시간은 10초예요. 그랬을 때 B도 역시 100m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B의 평균 속력이 10 나와야겠죠. 그래야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그래서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맞아요. A는 꾸준히 10m/s일 거기 때문에 A의 평균 속력은 그냥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균 속력을 우리가 10이라고 구했으니 V값도 구할 수 있어요. B의 나중 속력은 20m/s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A와 B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A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10으로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초 동안 10만큼으로 움직였다. 이런 그래프 그릴 수가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처음엔 정지했어. 근데 10초 지났더니 20m/s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요때가 2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0에서 20까지 B의 속력이 변하는 동안 평균 속력이 10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평균 속력을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중간값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 속력일 때에 우리가 시간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초 동안에 딱 중간값을 가지는 이 10m/s일 때는 평균 속력일 때는 시간이 얼마라고 했냐면 시간도 역시 중간값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초만큼 시간이 걸리면 이 평균 속력일 때는 절반값인 5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니은번을 보시면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P에서 Q까지는 아까 50m라고 했어. 근데 그 시간이 5초라고 했는데 이 B 같은 경우는 0에서 5초 동안 이만큼 움직여. 이 삼각형만큼. 근데 이 삼각형의 면적은 5 곱하기 10 나누기 2 하시면 25m잖아. 그렇기 때문에 5초보다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5초 동안에는 25m밖에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려요. 디귿번은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래. A가 P에서 Q까지 50m 이동했다.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5초 걸려. 이때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다시 말하면 B가 5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지? 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5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하는지 요거 면적 구했죠? 25m 맞습니다. 디귿번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입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는 빗면에서 물체가 올라갔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P지점에서의 속력은 2m/s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지점에선 정지했고 돌아 내려올 거고 A에서 B 사이의 거리는 5m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에선 A에서 B까지 운동한다라고 했어요.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올라가는 중에서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는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감소하잖아. 힘의 방향은 어디냐면 빗면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겁니다. 따라서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같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해서 시간을 곱한 값이 5m 나옵니다.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 얘는 처음에 2m/s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2에다가 나중 속력은 정지했으니까 0입니다. 여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값이 총 5m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시간은 1초만큼 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아니 5초다. 시간은 5초만큼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에 총 5초만큼이 걸렸어. 그럼 이 물체가 내려오는 동안에는 몇 초 걸릴까? 네, 맞습니다. 올라갈 때 정지할 때까지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5초만큼 걸렸으면 얘가 다시 원 지점에 돌아올 때까지 똑같이 5초만큼 걸려야 돼요. 왜냐면 같은 빗면 위에 있으면 얘는 가속도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은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 올라가는 동안에는 속력이 감소하면서 이만큼의 속력이 변화량이 생기는 거고요. 내려올 때도 역시 속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만큼의 속력이 변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올라갈 때도 5초, 내려갈 때도 5초이기 때문에 얘는 총 10초 동안 왕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급번에서는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 전체 걸린 시간 10초라고 좀 전에 얘기했고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총 10m예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1m/s라는 거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선 가속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얘가 올라가는 동안에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속도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잖아. 올라가는 동안에 5초만큼 걸렸어요. 나중 속력 0이고요. 처음 속력 2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5분의 2인데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떼고 5분의 2만큼입니다.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정답은 D급번, 그러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는 A도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B도 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근데 A 같은 경우는 처음 속력이 10m/s라고 나와 있었고요. 같은 기준선을 지날 때 B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속력에 다다랐대. 이 같은 속력일 때라는 건 어쨌든 그 같은 속력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같은 속력이 되었을 때 A가 B보다 10m 더 많이 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A랑 B의 가속도가 각각 A, EA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가속도 구하는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A 거 먼저 쓸게요. 우리가 가속도 구하는 공식은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잖아. 그래서 걸린 시간은 T라고 놓으시고 나중 속도는 V고요. 처음 속도 10이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B 것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B는 걸린 시간 똑같이 T분의 나중 속도는 V니까 V 넣어주시고 처음 속도는 정지니까 0이야. 그런데 A의 가속도는 A인데 B의 가속도는 2A잖아. 다시 말하면 A의 2배가 B의 가속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 거의 2배를 시켜주시면 이게 B의 가속도와 같다라는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T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약분하시고 가로 풀어주시면 2V-20은 V라는 거 얻을 수 있고 V 값은 곧 10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의 나중 속력도 10이고, 20이고, B의 나중 속력도 역시 20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리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얘네는 지금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이동거리식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A가 10m 더 앞서 있다고 했으니까 B의 거리에다가 10을 더한 게 A의 이동 거리와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이거 한 번씩 써볼게요. 먼저 A 거 이동 거리야. A 거 이동 거리는 A의 평균 속력 2분의 나중 속력 20이고요. 처음 속력 10이에요. 여기에다가 걸린 시간 T를 곱해주시면 이게 A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구할게요. B도 2분의 나중 속력 20이고요. 처음 속력 여기거든. 이게 B의 평균 속력이고 여기다 걸린 시간 T를 곱해주시면 이게 B의 이동 거리라고. 그런데 A가 B보다 10m 앞서 있다라고 했으니 B에다가 10을 더해주면 A의 이동한 거리와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T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5고 얘는 10이고 결국 OT는 10이라서 걸린 시간 T가 2초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거든. 우리가 아까 A의 가속도가 그냥 가속도 A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그럼 걸린 시간은 2초고요. 나중 속도는 20이고 처음 속도는 아까 10이라고 했거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 이게 A의 가속도 그냥 A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같은 빗면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둘 다 빗면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고 A는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운동을 하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 내려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A와 B가 만날 건데 같은 속력 V로 만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가 몇 초일 때 만났냐면 있었는데 얘네가 둘 다 2초 후에 만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 우리가 그래프에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속력이 2m/s였어. 이걸 가지고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B는 2부터 시작하여 속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도 마찬가지로 얘가 비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을 할지언정 같은 빗면에 있으면 같은 힘의 크기를 받는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도 역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그래프에다 적용을 하면 A는 처음 속력이 4다. 그런데 B는 내려오고 있는데 A는 올라가고 있잖아. 이 빗면에서는 우리가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운동 방향이 반대라서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점점 속력이 증가했다가 정지했다가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4부터 점점 정지할 거니까 0이 되었다가 0인 순간 찍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렇게 일자 그래프 나와줘야 되고요. 얘가 지금 B 그래프고 얘가 A 그래프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A와 B의 가속도가 뭐하다고? 같다고. 그래서 B와 A는 서로 평행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기울기를 똑같이 그려줘야 돼요. 근데 얘네가 언제일 때 만나냐면 속력이 V일 때 만날 거래. 근데 V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2초 써주시고 이때 A의 속력은 마이너스 V, B의 속력은 V라고 체크하시는데요. 얘네는 A가 올라가면서 만나는 거야. 왜냐면 A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A와 B의 속력이 같은 구간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는 올라가고 있고 B는 내려오면서 둘이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A의 속력이 0이 되기 이전에 2초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는 올라가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나중 속력 V도 역시 마이너스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됐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A와 B는 가속도가 똑같다 했어. 그러니까 A와 B의 기울기도 역시 같아야 되거든. 이때 우리가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하시면 되는데 B의 기울기는 X축 2분의 그 다음에 Y축의 변화량 V 빼기 2입니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역시 가로축 X축 변화량 2분의 마이너스 V 플러스 4예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V 값이 얼마 나오냐면 3 나오거든. 그래서 이 지점은 마이너스 3이고 B의 나중 속력은 그냥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값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가속도 구할 수 있겠지. 가속도는 말 그대로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이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V는 3이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S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S 같은 경우는 A가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하면 전체 S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뭘 구하면 되냐면 면적을 구하면 돼. 그러면 B가 올라간 거리, 그거 어떻게 구하시면, 아니, B가 내려간 거리,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축과 B가 이루는 요 아래 요 면적.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 A가 올라간 거리는 A와 X축이 이루는 요 면적. 이게 바로 A와 B의 이동 거리를 더한 값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현재 평행사변형이거든? 평행사변형은 밑변에다 높이 곱하시면 돼요. 그런데 밑변이 얼만큼이냐면 2부터 마이너스 4까지잖아. 6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2초라고 했어요. 곱하기 2거든요. 그래서 이동 거리가 총 12m인 겁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빗면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PQR 지점에서의 속력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P 지점에서는 V라고 되어 있고 Q 지점에서는 2 루트 3이라고 되어 있고 R 지점에서는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P와 Q, Q와 R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3번식을 쓸게요. 3번식은 뭐냐면 이 AS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이거든. 여기에다가 Q와 R 사이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는 모르니까 이 A에다가 Q와 R 사이니까 이동 거리는 6이에요. 그래서 S에 6 대입하시고요. 나중 속력은 R 지점의 속력이니까 6의 제곱이니까 36 빼기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은 Q 지점이니까 2 루트 3을 제곱하시면 12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속도 A 값을 구해주시면 11을 24로 나눠주시면 2만큼 나옵니다. 가속도 2m/s 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V의 속력을 구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P 지점에서의 속력인 거야. 얘도 똑같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속력이 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EAS에다 대입합시다. E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가속도 2라고 구했거든. 그래서 E 대입. 그 다음에 P에서 Q 사이의 거리가 2라고 되어 있으니 역시 또 E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 지점에서의 속력이 나중 속력이니까 2 루트 3에 제곱하시면 12고요. 빼기 처음 속력 V의 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구해주시면 V의 제곱은 곧 4가 나와서 V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P 지점에서의 속력이 2야.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구하라고 한 건 P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다. 근데 P에서 R까지 속도 변화가 얼마만큼 생겼냐면 2에서 6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걸린 시간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2에서 4까지 속도 변화량 얼마니? 그쵸? 4m/s거든? 근데 아까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2m/s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무슨 소리냐면 1초당 2m/s씩 속도가 증가한다 라는 소리잖아. 근데 P에서 R까지 총 4m/s만큼 증가했다? 그럼 몇 초 걸려야 돼? 그죠? 2초 동안 4m/s가 증가했다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활용하고 싶다면 나중 속력은 6이고요. 처음 속력은 2거든요. 2 더하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V는 V0 더하기 AT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거기다 대입하시면 되는데 나중 속력 6이고 처음 속력 2고 가속도 아까 2라고 했고 걸린 시간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t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t 값이 2초라고 구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속도를 활용하여 그냥 해석하셔도 되고 v는 v0 더하기 at라는 요 공식을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야?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 보시면 A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B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어쨌든 V로 출발해가지고 Q 지점에 도달했을 때 B는 R 지점에 도달을 했대요. 그 다음에 P랑 Q 사이는 L만큼, Q랑 R 사이도 역시 L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가 운동한 시간이랑 B가 운동한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A를 통해서 T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A는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V에다가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우리가 이동거리 L과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를 통하여 식을 쓰시면 VT는 L이다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걸린 시간 T에 대하여 정리하면 V분의 L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B 거 볼게요. B는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거든.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 전체 이동거리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대입 한번 해볼게요.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하시면 되는데 처음 속력은 0이고 나중 속력은 모르니까 그냥 V 다시라고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걸린 시간 좀 전에 우리가 구했다 시간 자리에다가 V분의 L 대입하시면 되고요. 이게 B가 전체적으로 이동한 거리 2L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P부터 L까지는 2L이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V 다시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넘기면 L 약분 4V 자, 4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의 나중 속력은 4V라고 체크하시고 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B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우리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T값이 V분의 L이라고 했으니 T자리에다가 V분의 L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4V 빼기 처음 속도 0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1분의 4V 제곱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21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세로축이 속도인데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 B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운동을 했대요. 이거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알고 싶으면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순간순간의 속력이 감소하는 거고 B는 순간순간의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곡선에서 접선을 그려서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인데 A 같은 경우는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A 그래프 한번 볼게요. A의 순간순간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그리기로 했어. 그랬더니 A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B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접선 이렇게 그려보자. 그랬더니 B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 그래서 B는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는 위치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속도라는 거, 그 개념을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문제 보시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는 비행기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t는 0초일 때, 그 다음에 t초일 때, 2t초일 때 각각 이동한 거리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t는 0초일 때 이 비행기의 처음 속력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속력을 v0이라고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할 공식은 바로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두 번째 공식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요 공식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t초일 때 이동 거리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t초일 때 이동 거리가 s만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동 거리 s는 처음 속력 우리가 v0라고 놨으니 v0에다가 걸린 시간은 대문자 t니까 대문자 t 대입하시고요. 2분의 1에다가 가속도 모르니까 가속도 a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t의 제곱 대문자 t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0초부터 2t초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체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면 s에다 2s 더하시면 총 3s거든. 그래서 3s는 으로 출발하시면 되는데 v0에다가 이번에는 시간이 얼만큼이냐면 2t초거든요. 그래서 2t초 대입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2분의 1 a에다가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t자리에다가 2t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4t제곱 하시면 되겠네. 여기서 우리는 두 식으로부터 이 at가 들어가 있는 요 항을 없애볼게.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거 공식에다가 우리가 4배를 해주면 at 제곱 부분이 사라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4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s 앞에다가 4 곱하시면 되고 v0t 앞에다가도 역시 4 곱하시면 되고 얘는 2at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항에서 아래 거 항을 빼주시면 이 at 제곱 요 항이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s는 3 빼주면 2 v0t 요만큼이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v0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t분의 s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네요. 답은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 B, C가 모두 다 빗면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속력은 모두 다 V0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모두 다 0까지 속력이 줄었어요. 정지 상태가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에서는 A와 B의 가속도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이게 바로 가속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A 거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잖아요. 그래서 부호 떼고 우리는 크기만 비교할 거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t0만큼이고요. 속도 변화는 v0만큼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걸린 시간 2t0고요. 얘도 역시 속도 변화량은 v0로 같네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비교하시면 a가 b보다 2배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번은 틀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c의 속력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c는 이거 C 그래프만 보자. C 같은 경우는 총 3t0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그 동안에 v0만큼의 속력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시간은 언제냐면 t0일 때야. 시간을 3등분 하시면 됩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건 초당 계속 꾸준하게 그 속력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감소한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을 3등분 해주시면 속력도 속도 변화량도 마찬가지로 3등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0일 때는 얼만큼 속력이 감소할 거냐면 3분의 1 v0만큼 속력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0, 2t0, 3t0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3분의 1 v0, 또 3분의 1 v0, 또 3분의 1 v0 감소해서 결국 0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는 속력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야 하냐면 v0로부터
V0로부터 3분의 1 V0만큼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T0일 때는 3분의 2 V0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풀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감소한 속도 변화량 또는 시간당 증가한 속도 변화량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을 3등분해서 속력도 똑같이 3등분해서 감소한 크기를 구해주시는 게 좀 더 빠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D급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최종적으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C와 A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워봐.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이동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C를 비교하라고 했으니 A 거랑 C 거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2분의 1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아. 우리는 그럼 결국 밑변만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C가 밑변이 3배 더 크잖아요. 그래서 C가 이동거리가 3배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C가 A의 3배 맞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이제 2번 문제 시작할게요. 2번 문제는 A는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요만큼 이동했고요.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EM, B의 질량은 M이라고 되어 있고 A랑 B랑 둘 다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이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페이크가 하나 있는 게 A와 B의 질량이 다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요 식을 잠깐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A가 질량이 2배 커요. 근데 힘은 일정하다. 그러면 반대로 가속도는 A가 2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 질량이 2배니까 가속도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도 B도 둘 다 걸린 시간은 똑같아.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속도 변화량이 얼만큼이냐면 처음에는 V인데 나중엔 2분의 V거든. 그래서 B의 속도 변화량이 2분의 V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속력은 감소해요. 2분의 V만큼이야. 그러면 A도 역시 속력이 감소하게 될 텐데 얘는 가속도가 절반만큼이라고.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역시 B의 절반만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A는 처음 속력이 V였다. 근데 얘는 얼만큼 감소해야 되냐면 B가 2분의 1 V만큼 감소했으면 얘는 4분의 1 V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B의 속력은 4분의 3 V가 되어야 합니다. 됐죠? 가속도 차이가 있어요. A가 가속도가 절반이라서 B의 속도 변화량보다 A의 속도 변화량이 2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B의 속도 변화량이 2분의 V니까 A 같은 경우는 4분의 1V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A의 나중 속력이 4분의 3V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가속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났으니 이제 A의 나중 속력 4분의 3V 요거 가지고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X값 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걸 가지고 먼저 시간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A의 처음 속력은 V예요. A의 나중 속력은 4분의 3V거든요. 얘네 두 개 더해주시면 4분의 4에다 4분의 3 더하시면 4분의 7V잖아. 이걸 2로 나눠줘서 시간을 곱한 게 2D만큼입니다. 왜냐면 A는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T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시면 8분의 7, 7V분의 16D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t를 b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b가 이동한 거리는 총 d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b의 처음 속력은 v고요. b의 나중 속력은 2분의 v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속력 구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처음 속력 V에다가 나중 속력 2분의 1V야. 그럼 요거 다시 쓰면 2분의 3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할게요. 시간 조금 전에 7V2분의 16D라고 했고요. 얘가 D 플러스 X와 같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X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총 구해주시면 4분의 3V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얘랑 약분해. 그러면 7V분의 V 이렇게 약분해. 그러면 7분의
12D가 나와요. 이거 정리하시면 7분의 12D임을 알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X는 D를 반대편으로 넘겨주시면 7분의 5D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뒷부분은 수학이잖아. 그냥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기준선 P에 A랑 B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답니다. 그럼 얘네가 기준선 Q를 지날 때 A의 나중속력을 VA, B의 나중속력을 VB라고 놓을게요. 근데 걸린 시간이 B가 A의 2배랍니다. 그래서 A에서 걸린 시간을 T만큼이라고 한다면 B에서 걸린 시간이 2T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리고 얘네가 둘 다 이동한 거리는 둘 다 기준선 P에서 Q까지 이동했으니 이만큼의 거리 L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A가 B의 4배인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비교해야 할 거 이동 거리를 통해 가속도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식 있잖아요. 이동 거리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둘 다 이동한 거리가 L만큼이기 때문에 L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처음에 정지했어. 그럼 이 V0T가 사라지겠죠? 그럼 뒤에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둘 다 이동한 거리를 S라고 놓으시고요. 2분의 1에다가 가속도 모르니까 A의 가속도를 이렇게 A 표시하시고 걸린 시간은 T라고 했으니까 T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도 역시 똑같이 이동한 거리는 L만큼이에요. 그래서 L이라고 넣어주시고 B의 가속도 대입해 주시고 얘는 걸린 시간이 2T라고 되어 있으니 제곱하시면 4T의 제곱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고 놓으시고 여러분들 B를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L 약분되고 2분의 1도 약분되고 T제곱도 모두 다 약분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A와 4A, B는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거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A의 가속도는 B의 가속도보다 4배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4배 큰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가속도는 곧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속도 구하는 공식은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구하잖아요. 그리고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입니다. 근데 A랑 B랑 둘 다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 속도 변화량 자체는 VA, VB 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가속도가 A가 B의 4배야. 그러면 속도 변화량도 A의 속도 변화량이 B의 속도의 변화량보다 4배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때 속도 변화량은 VA 빼기 0, 그 다음에 VB 빼기 0이거든. 결과적으로 A의 속력이 B의 나중 속력보다 4배 더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을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2분의 1을 해주시는데 A가 어차피 B보다 4배만큼 속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평균 속력도 역시 4배 크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T만큼이야. 이때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각각씩 한 번씩 써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이동한 거리, 우리가 아까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의 4배라고 했거든. 그래서 B의 가속도 대입 한번 할게요. 여기에다가 T의 제곱, 이게 A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다가 B의 가속도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T만큼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T의 제곱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비율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같은 거 모두 다 약분해요. T제곱도 약분해요.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A 같은 경우는 4AB만큼 이동을 했다는 소리고 B는 그냥 AB만큼 이동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역시 A가 4배만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일일이 계산을 안 하시더라도 똑같은 기호는 모두 다 약분해서 없애주시고 숫자로만 몇 배인지 비교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정답은 5번이에요. 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도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P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QRS를 지나게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Q를 지나 Q부터 시작해서 RS를 지나게 될 텐데요. A는 처음에 정지 상태였어. 그럼 얘가 같은 높이에 다다르잖아? 그럼 S 지점에서도 역시 속력은 0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B가 Q 지점에서의 속력이 V였으면 역시 같은 높이인 R 지점에서도 똑같이 속력이 0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림 보시면 Q 지점에서 A의 속력이 역시 V래요. 그렇다는 건 A도 B와 똑같이 같은 높이에 있을 때 똑같은 속력을 가지므로 둘 다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같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물체와 B 물체가 같은 높이에 존재하고 있으면 같은 속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의 그림을 통해서 보면 A는 P 지점에 정지해 있었어. 근데 얘가 Q 지점에 도달을 했더니 속력이 V만큼이 됐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얘는 얼만큼을 이동했냐면 L만큼을 이동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예를 들어 A가 R 지점에 도착했다 칠게요. 그러면 R 지점은 Q와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도 A의 속력이 V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얘가 S 지점에 도달해. 그럼 A는 역시 처음 높이와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가 되어야 해요. 속도 변화가 처음 L, P에서 Q 사이를 내려올 때도 역시 V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고 R에서 S 사이를 갈 때도 역시 속도 변화는 똑같이 V야. 물론 방향이 반대이긴 해요. 하지만 이동거리가 PQ 사이는 L만큼이고 RS 사이는 EL이야. 속도 변화는 똑같은데 거리가 2배라는 건 이 RS 사이의 시간이 2배만큼 더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P에서 Q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면 R에서 S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을 ET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만큼 시간이 더 걸렸겠죠. 다시 말하면 PQ 사이의 가속도가 2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속도 변화량은 같은데 시간이 A가 더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2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RS 사이에서는 운동시간이 ET라는 거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A가 P에서 Q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B는 Q에서 R까지 갔어. 그러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했으니 B가 R에서 S까지 가는 시간도 역시 T거든. 그 다음에 A가 R 지점에 도달을 했어요. 처음에 T만큼 내려왔어. 그 다음에 T만큼 운동해가지고 R 지점에 도달을 했다면 A의 속력은 V만큼이 됐을 텐데 그동안에 B는 얼만큼 갔냐면 A가 T만큼, ET만큼 왔으니까 B도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T 역시 T만큼 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R에서 S 사이는 전체적으로 ET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했으니 B는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중간 언저리에 있을 거야. 그런데 전체 ET 중에 속도 변화는 V만큼 일어나. 근데 B가 절반만큼 왔거든. 그러면 B의 속력은 얼마여야 하냐면 이 지점에서는 2분의 V만큼이어야 합니다. ET 동안 V만큼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니 절반만큼 올라왔을 때는 속도 변화도 역시 절반만큼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B의 속력은 2분의 V여야 돼. 요거 정리해서 다시 쓸게요. 자, 먼저 A가 R 지점에 있을 때야. 그러면 이 지점에서 A의 속력은 V일 거거든요. 근데 A가 얼만큼 왔냐면 P에서 Q까지 T만큼 내려왔어.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역시 T만큼 왔거든. 총 2T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는 동안에 B도 역시 Q에서 R까지 T만큼 움직였어. 그 다음에 T만큼 움직일 때 끝까지 다 갖지 못하고 절반만 왔다고요. 그러면 B는 이 지점에서 2분의 V만큼의 속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A와 B가 둘이 만날 거래. 이때 A도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B도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어쨌든 둘 다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하게 될 텐데 둘 다 가속도는 똑같을 거고 얘네들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언제 만나냐면 B가 최고점까지 올라가서 정지를 찍고 돌아 내려오는 동안에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처음 출발이 A는 R에서 출발했어. 그리고 B는 여기 중간 지점에서 출발했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근데 또 T초만큼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A가 여기 지점에 있게 될 거고 B 자리에 있게 될 거고 B는 그 나머지 T 시간 동안 이 최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T초가 지나면 그러면 A의 속력이 2분의 V만큼이 됐을 거고 B의 속력은 0이 됐겠네. 처음에 A 속력은 V였고 B의 속력은 2분의 V였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빗면이라고 할게.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럼 A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고 이제 B는 내려올 거다. 그런데 둘의 속도 변화가 똑같아. 그쵸? 속도 변화가 똑같고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면 결국 같은 이동 거리만큼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얘네 둘은 만나야 돼. 그러면 요 사이 내에서 같은 거리만큼 움직여야 얘네 둘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중간에서 만났어. 중간에서 만나려면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똑같을 거거든. 시간이 똑같고 이동거리가 같으려면 결국 뭐도 같아야 하냐면 속도 변화량도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A에서 B까지 요 사이의 속도 전체 크기는 얼마냐면 2분의 V만큼이야. 근데 얘네가 중간에서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가 얼만큼 만나야 되냐면 이 중간만큼 변해야 하기 때문에 2분의 V의 절반만큼입니다. 그래서 A가 4분의 V일 때 B도 역시 0부터 4분의 V만큼 내려왔을 때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분의 V예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식을 쓸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으나 얘는 조금 정성적으로 푸는 게 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복기를 해보시고요. 모르겠으면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